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 특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말이면 변함없이 미준 채널을 찾아주시는 김인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더 밝아지셔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표님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또 미국 증시의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댓글창도 참 긍정적이고요. 또 네, 미주은 채널에 그 클릭 수도 많이 늘고 좋아요 네.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가장 낮을 때가 지수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지표가 참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특별한 방송을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오늘 영상이 특별한 이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주에 같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주가가 사실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지금 이제 S&P 지수 이런 데들은 이제 최고치 회복하는 단계까지 거의 왔지만, 개별적인 주가들이나 또는 대기업들 위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고무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리스트로 좀 골랐고요. 그래서 올해 성장들이 높으면서도 가격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탁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실전적으로도 이런 기업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분석하시면 개인들도 찾아서 매매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5개만 딱 골라가지고 한 종목씩 브리핑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방송 앞두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 좋은 종목 중에 혹시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 좀 저렴한 편이고 수급이 올라와서 지금 모멘텀도 뛰어난 종목들이 뭐가 있나 혼자서 좀 봤거든요. 혹시 오늘 대표님이 선정하신 5종목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종목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늘 이 5종목을 우리가 초이스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초이스탁의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 12시까지 저희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연간 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0% 할인한, 연간으로 하면 20만 원에 결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시기에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제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은 그럼 나 해지하고 이거 다시 가입해야 되나? 24만 원에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면 훨씬 더 손해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2년 차부터는 우대 혜택을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2년 차부터는 그냥 20만 원에 평생 결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시니까 굳이 막 이렇게 해지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 쓰시는 대로 계속 쓰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이제 영상은 초이스를 활용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발굴하고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하고 조금은 더 밀접하게 연동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저 종목을 좀 뽑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들과 가장 비슷하게 그러면 초이스탁에서 좀 비슷하게 좀 나오게끔 리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요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개별 기업을 발굴해서 오늘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의 방법대로 종목을 분석하시면 제가 샘플로 예로 드리는 5종목 외에도 스스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이제 좀 토론을 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주가가 좀 안 올라야 할 텐데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2주 동안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S&P 500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네. 7천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그 모멘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을 많이 포트에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시작하는 초이스 스탁 엄선 5종목에 대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이벤트 최대 할인 링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들어오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직접 오셔서 가입하셔도 그 정도의 할인을 못 받으시니까 꼭 미준 고객 저기 시청자분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이니까 그 하단 링크로 꼭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둔 이제 스프레드시트 샘플인데요. 그러니까 이 샘플은 이제 엑셀 파일에서 저희가 전 종목을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서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뭐 스코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주가도 좀 빠져 있고 수급도 그나마 좀 턴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 단계에 걸쳐서 필터링을 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예. 골라서 나름대로 좀 골라본 종목이 한 18종목이 됐고요. 어, 그러니까 18개로 추렸고 이 18개를 갖다가 또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럼 5개로만 줄이자. 그럼 5개 기준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얘가 좋고 어떤 면에서는 얘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제가 이제 4월 이제 13일 날 기준으로 사실상 이걸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였어요. 종목을 다 예, 확정을 예. 시켜놓고 그래서 요 수급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상승 추세로 전환한 얘네들 위주로 좀 보자. 왜냐하면 바닥을 확인 중인 아이들은 아직도 떨어지면서 이제 지금 확 바닥을 지금 다지면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반전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이고 상승 추세가 지속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이미 상승으로 턴해서 꽤 많은 힘을 받아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서 하락률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의 지속 종목이 앞으로 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낮은 가격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봐서 가급적이면 이 상승 추세 전환으로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 말씀드린 이제 EMA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네,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매출액 성장률하고 올해 이제 EPS 성장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 보시면 매출액 성장률이 뭐 200%, 58%, 61%, 53%, 뭐 190% 이런 것들 위주로 가급적이면 성장성이 확실히 포커싱이 돼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EPS 성장률로도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뽑았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 스마트 스코어는 저희 초이스탁에서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한 점수인데 이 점수가 75점을 넘으면 상위 7%고 70점 정도만 돼도 거의 상위 10%에 들어가는 굉장한 우량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성장주라고 할 때는 아직은 우량하지 않은 상태의 초기 성장주가 있고 어느 정도는 완성된 형태의 고속 성장주가 있는데 오늘 골라드린 기업들은 완전 초기 성장주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성장주 위주로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성장주는 왜 안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달라서 안 넣은 거지. 걔네들이 그럼 투자할 만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 52주, 요 당시에 이제 52주 최고가와, 네,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골랐을 때 종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가 213달러였고, 4월 13일 종가가 134달러여서 최고가 대비해서는 37%가 빠져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가는 지금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가져오고 있는데 168달러까지 올라서
그러니까 4월 13일 날 피킹한 이후에 제가 25%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그 기준,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해서 떨어진 4월 13일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여기에다 자동으로 계산되게 했고, 예. 요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계속 바뀌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요 리스트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서 과연 이때 골랐던 기업들이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일단은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5개를 골라야 된다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다 괜찮은데 네, 여기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밸류에이션도 그런대로 충분히 아직까지 늦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5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예. 그 5개를 저희 조이스탁에서 한 종목씩 좀 이렇게 보려고 해드립니다. 17개 리스트를 보면 18개를 보시면 오라클,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 아스테라 랩스, 팔란티어, 에버퓨어, 카르만 홀딩스, 메타 플랫폼, FTI 에이베이션, ARM 홀딩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TSMC, 코닝, 테라다인, 시게이트, 램 리서치, 버티브 홀딩스. 아마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마 절반 이상 저 리스트에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을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뭐 저희 데이터에서 전부 다 다운받아서 이런 조건 저런 필터해서 막 골랐지만 좀 간단하게 이거를 나는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초이스탁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이번에는 저희가 급락해서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할 때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면 요 비슷한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한 종목씩 열어보면서 요거는 그 조건이 다 맞았으니까 사도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 사이트 보이시죠, 지금? 예, 잘 보입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발굴이라는 뉴스 발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단에. 예. 그 발굴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요 스마트 스코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스마트 스코어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눌러보면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을 다 분석한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여기 미래 성장성, 네, 독점력, 이걸 다 5개를 다 합산해서 요 평균 낸 점수거든요. 그래서 거기별로 등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렬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여기 이제 정렬을 눌러보시면 이런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아까 제가 성장성이 높은 애들을 뽑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정렬을 미래 성장성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합도 선택하지 마시고, 성장성이 가장 높은 애들,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자체를 이제 아주 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고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리스팅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순이익을 이제 흑자 기업으로 좀 바꿔 놓으시고, 그럼 이제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다 필터링이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 정도만 미래 성장성 선택, 그다음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이상, 그다음 순이익은 흑자 전환. 내가 뭐 산업별로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요 산업을 선택하셔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여기에서 앵글로 골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골드겠죠. 그래서 금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여기 보면 AMD, FTA 에이비에이션,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테러디안, 일라이릴리, 엠너빈, 버티브 홀딩스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위에서 보셨던 리스트하고 상당 부분 겹친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팔란티어도 있고 예. ARM 홀딩스도 있고 아스테라 랩스도 있고 상당히 크레도리가 비슷하게 잡히시잖아요. 그럼 예. 여기에서 내가 안 좋아하는 업종들만 하나씩 치면서 보시면 사실상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고르고 필터링한 리스트와 거의 유사한 리스트를
클릭 세 번으로 고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은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예상이 되면서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은 요렇게 발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른 선정한 기업들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미준 탑픽에도 있는 종목 아닌가요? 예, 그래도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양쪽에 다 최근에 있습니다. 뉴스도 되게 크게 한번 다루신 것 같던데, 그쵸? 예, 예. 그래도가 원래는 이제 광통신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최근에 광통신 기업 하나를 아예 똥째로 사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난 큰 호재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이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워낙 뭐 미준 채널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냥 한 줄로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서버하고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그 사이에 케이블하고 칩을 만드는, 그래서 연결선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블과 칩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회사가 이제 진단 점수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이 이제 제가 보는 순서대로 다른 종목도 이렇게 보시라는 거거든요. 진단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진단 안에 예상 실적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고 수급 보고 최종 전략을 내가 확정하는 것. 요 순서대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저하고 비슷한 아마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스코어를 보면 75점이고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 상위 7%로 굉장히 우량한 네,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 다섯 가지 항목을 봐도 네, 독점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요 전년 동기를 꼭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예. 회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그래서 눌러 보시면 이 회사가 1년 전에는 54점이었는데 1년 만에 75점까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이 상당히 우량해졌다. 그럼 어떤 항목들 때문에 좋아졌냐라고 보면 이 성장성이 보면 1년 전에 85점이고 지금도 85점이란 얘기는 뭐냐면 거의 80점 이상 정도를 받으면 미국에서는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위 탑 한 5%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성장성 점수가 85점부터 1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성장성이 안 꺼지고 있다는 뜻이 돼요. 85점에서 80점, 75점 이러면 성장성이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약간씩 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성이 더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1년 전에도 85점이고 지금도 85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수익성 부분을 보시면 1년 전엔 15점이고 지금은 95점이에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이제 케이스. 이런 변화들이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점수를 높였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여기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이런 마진들을 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예. 마진들이 과거에는 뭐 한 자릿수 막 이렇게 적자 이렇게 돼 있다가 1년 만에 엄청난 고마진 기업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점수로만 보면 굉장히 우량하고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구나라고 일단 첫 번째 신호등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예. 번째 신호등이 두 번째 전에 이제 예상 실적을 하나 좀 같이 요 진단에는 필요한데 그 미래 성장성이란 부분들을 점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요 이 매출액하고 여기 EPS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2026년도 5월 달은 204% 정도 성장하는데 2027년도 5월 달, 이게 5월 결산법인데 60%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벌써 4월 달이잖아요. 4월이기 때문에 2026년도 5월 달 실적은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2027년도 5월 달을 향해서 거기에 맞는 속도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4%고 아직까지 확정 실적이 아니까 이걸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60%가 많으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여전히 그래도 테크놀로지 매출액이 60% 성장은 굉장히 고성장이니까 2026년보단 낮지만 절대적으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EPS 성장률을 보면 EPS도 요때 2016년도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730% 이런 거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고 요때죠. 그러니까 2017년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주당 3.93달러로
대략 뭐 한, 네, 62%. 예. 네, 62% 정도가 성장하니까 매출 60%, EPS 60% 성장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준은 4월 달이니까 뭐 최소한 한 10개월 정도는 충분히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장률로는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정도의 기간을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체크하시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기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도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바로 저희 이 앞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진단,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여기 배당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요. 개편하면 여기가 수급으로 바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 강세인지 아닌 걸 아예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세 음. 개를 한눈에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현재 요 기업이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네, 과거에 요때는 다 이제 고평가 때거든요. 매우 고평가. 요때도 매우 고평가. 그다음에 요 밑에 점선은 말이 안 되는 매우 저평가 라인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요때 살 거냐? 요때 살 거냐? 그럼 사실은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 팀도 그렇고 또 이 매매 신호도 그렇고 수급이 턴하는 것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성장성이 확보돼 있었고 밸류에이션도 이 예전에는 이 살 수 없는 매우 비싼 가격이었다면 매우 싼 가격에 진입해서 진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상승만 해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따라잡아도 무난한 네, 그 위치에 딱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요때부터 이제 급등해서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여기 보시면 적정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예. 더 오르면서 사실 지금은 203달러가 됐고 주가가 아까 우리가 발굴했을 때보다 뭐 20몇 퍼센트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저평가네요. 또 저평가가 156달러 이하고 여기 168이니까 저평가하고 적정가하고 사이에서 여전히 싼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기간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전히 싸고 그럼 이제 조건들이 다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었고 밸류에이션도 쌌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매출액 베이스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저희 사이트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PSR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SR로 밸류에이션 하는데 이 회사가 내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도도 매출액이 60%가 오를 거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가 1년 동안 대략 한 60%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약 320달러 정도 수준까지 적정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가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수급 쪽에서만 괜찮으냐를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 그쪽을 체크하는 게 이제 저희가 매매 신호에서 체크하는 거는 좀 다른 차트로 체크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EMA 차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5일선 있으면 계속 하락하다가 요때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21선이 61선을 뚫으려고 하는 요런 위치에 다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가가 이미 168달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고 다 뚫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수급이 이때 턴하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이냐라는 측면에서 통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여전히 싸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다 통과하면서 이 회사는 상당히 사볼 만한 기업이다. 근데 저희는 아직 지금 관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AI가 계산하고 있는 매매 신호예요. 근데 개인적인 판단은 이미 요거보단 빨리 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저희 지금 계산으로는 요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 날 아마 매매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매수 신호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이제 다 맞아야 나오는데, 근데 몇 가지 일부 필터에서 이렇게 위험한 기업들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전날 막 20% 급등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AI에는
그런 정도의 급등을 보이는 애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사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조건은 얘가 다 통과했어요. 근데 얘가 급등하는 바람에 급등 때문에 얘가 신호를 그냥 바로 안 주고, 왜냐면 급등하면 몇 프로 조정받으니까 그냥 조금은 기다려라고 신호를 안 주는 거지, 사실상은 이미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 쿨링 다운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쿨링 다운이 아마 금요일 날 끝나고 아마 월요일자에 저녁에 개장하기 전에는 아마 매수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추천할 때 추천은 했는데 매매 신호에는 관망인데 왜 추천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바뀔 건 아니까 추천해 드리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예. 왜 의견이 다른데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좀 빨리 사실 수 있으면 굳이 사시면 좋고,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을 더 개선해서 사람이 그것까지 판단하는 부분까지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진짜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니까 얘가 언제쯤 얘로 바뀌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뭘 따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추천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1차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보고 하는 거고, 가끔 이제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 매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데이터에 다 들어가면 진단 점수가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신호가 나오겠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이미 주가가 오른 다음에 나올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는 좀 점수가 낮더라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추천 점수가 낮은 애를 다 추천하면 부실한 기업들도 그 점수에 해당해서 다 추천이 나와버리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500개의 기업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매매 시를 개발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맞출 수 있는 덩어리를 하는 거고, 그거에서 좀 벗어났거나 한 것들은 이제 저희 내부의 팀이 판단해서 요거는 충분히 이 정도면 미리 넣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알려드리는 요런 거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시면 서비스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지금 요 순서는 제가 뭐 이게 다른 순서는 아니고 52주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순서로 그냥 정렬을 해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오라클이 54% 빠졌고 지금 9% 올랐는데, 이 오라클도 지금은 저는 바닥 확인 중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도 턴을 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 이제 채무가 많이 늘면서 막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인데, 저 굉장한 회사들입니다. 굉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얘가 턴에서 올라가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 안 드리는 이유는 아직은 확인 중이라서 안 한 거지, 걔가 베스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 위주로 5개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크레도 테크닉가 지금 미존의 2개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멘텀 포트폴리오랑 타픽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었고요. 한 가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아까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매출 성장률이 60%가 기대가 되고 또 어닝 성장률도 60%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60%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흘러가듯이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근데 아까 매출이 이제 뭐 어닝도 60%니까 그 실적이 60% 올라가면 주가가 6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멀티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가정이 지금 확률상으로 높은 이유가 현재 크레도의 멀티플이 높지가 않기 때문이죠. 저평가 데이터가 오히려 지금 시스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AI보다 조금 유리한 게 따끈따끈한 뉴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새로운 광통신 기업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이제 더스트 포토닉스거든요. 근데 더스트 포토닉스가 이미 그 매출을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경영진이 뭐라 그랬냐면, 2027년, 그러니까 내년 그
광통신 매출 목표를 5억 달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크레도 지금 이번 회계년도 매출이 1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3억 달러를 만드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해서 5억 달러를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인수권만으로도 매출이 40% 가까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올가닉에서 올라가는 게 60%, 인수합병에서 40%면 잘하면 더블도 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성장성이 조금 아까 그 과거보다는 이렇게 다소 둔화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업이 인수가 되면서 이 둔화되는 성장률이 갑자기 또 회복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를 맞이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을 계산하시면 아마 지금 크레도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평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포토닉스를 인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여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품 내재하로 약 5억 달러 매출 목표를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이야기한 이쪽 부분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광학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뉴스가 나오거나 또는 이제 어닝콜을 하거나 IR 컨퍼런스를 하면 실시간으로 다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이 기사를 푸시로 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푸시 서비스를 다 원래 무료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푸시 자체는 프리미엄 회원들로만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원래 이제 임시로 그때 저희가 파일럿으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럿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는 거 컨텐츠를 보는 건 다 무료화 계속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걸 맞춤으로 알림 받고 뉴스를 받고 뭐 정보를 받는 그 알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예. 좀 프리미엄 회원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눌러 놓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기사도 여기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 기업도 미주에서 많이 다른 종목입니다. 아스테라랩스. 그래서 사실 그 크레도 테크놀로지하고 거의 뭐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약 300억 달러로 두 개가 그러니까 주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300억 달러로 굉장히 비슷한 가격인데 그 아까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이제 서버하고 스위치 간의 어떤 케이블이라고 한다면 아스타라랩스는 반도체 CPU, GPU 칩 안에서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약간 이너에서 담당하는 거고 약간 크레도는 약간 바깥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어쨌든 둘 다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설계해서 실제로 생산은 TSMC가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크레도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외주는 TSMC를 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탑픽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는 무조건 포트에 편입하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천하는 포트에 편입돼 있고 한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팔 생각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들은 계속 이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태계를 같이 보시면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 점수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단 점수를 보면 78점이고 요게 지금 보시는 데서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안에 보면 희미하게 요렇게 보이는 색깔이 좀 야, 있거든요. 예, 예. 요 색깔이 뭐냐면 작년도 점수예요. 그래서 올해 점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는데 저걸 잘 시력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면 발견하기 힘들어서 저희 기획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과거 스코어를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제 버튼을 붙여드렸는데 원래는 그냥 요거로 확인하세요였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성 1년보다 이만큼 좋아졌고 재무 안전성 이만큼 좋아졌고 수익성은 이만큼 좋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 그래프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졌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 1년 전 데이터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제 점수 자체가 51점에서 78점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요 기업도 성장성이 50점에서 85점이니까 성장성이 네, 좀 더 빨라졌고, 그다음 수익성이 이 기업도 크레도하고 마찬가지로 30점에서 90점으로 상당히 빠르게 하면서 이제 마진율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으로 보면 전체 상위 4%에 속하는 초우량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8점이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상대평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위 4%에 속하는 굉장한 우량주구나 초우량주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별 문제가 없고 그럼 예상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예상 실적도 얘는 이제 2026년도 거를 보셔도 괜찮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이니까요. 지금 예. 4월이니까 아직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이 13억 달러로 약 59%, 그다음에 내년도가 38%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40% 정도 성장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EPS를 보면 올해 30%, 내년도에 60%. 요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 분석 자체는 이걸로 데이터로는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굳이 막 재무제표 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미주초 할 때 요때는 원본을 보셔야 돼요 하는 케이스 말고는 사실 저걸로도 거의 분석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밸류에이션은 두 번째 눌러보면 얘도 역시 네, 저평가 아니에요. 과거에 요때는 이제 매우 비싼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매우 비싼 가격이고 요때 가격이 대략 한 250달러 정도 했었네요. 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싼 가격이 요때가 좀 싼 가격이 왔었고 근데 여기 이제 무너지면서 요때 완전 처참하게 이제 완전히 깨진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차트들이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맨 밑에 라인인 점선까지 와도 굉장히 특이점이고요. 반대로 맨 위에 있는 이 최고의 고평가되어 있는 이 점선에 와도 약간 특이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가급적이면 신규로 사면 안 되고 요때는 가급적이면 사면 좋은데 얘가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으니 요때부터는 워치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수급이 턴 되는지를만 딱 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그런 관점에서 리스팅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예. 크레드코랑 똑같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지만 여전히 적정 주가 대비하면 네, 낮은 상태에 여전히 거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네, 주가가 올랐지만 네,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 회사의 그 적정 주가가 대략 한 50% 정도 올라서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 성장률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내가 이 회사는 EPS로 했다, 이익으로 했다 그러면 순이익률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EPS로 계산한 이 회사는 EPS 곱하기 퍼로 한 기업인데 매출액이 50% 늘고 EPS가 20% 늘었어요. 그럼 20% 성장한다고 봐야지 50% 성장한다고 보면 과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베이스를 하느냐 기준을 잡고 그 성장률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뭘로 계산됐는지 이렇게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PSR로 계산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 PSR이 59%니까 191달러 곱하기 1.59 하면 나오는 거예요. 대략 한 60% 정도. 그럼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300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191이지만 나중에는 뭐 225, 그다음에 250, 275.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약 4분의 1씩 아마 오를 거예요, 대략.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190, 30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겠죠. 하지만 예상 실적을 반영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확정돼 있는 실적만으로도 저평가돼 있고 아스타랩스가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좋은 가격에 들어왔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되게 좋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수급. 네, 수급을 보시면 얘도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턴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5일선, 21선, 61선이 전부 다 이제 정배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그 윗선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전부 다 정배열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배열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굉장히 한번 사볼 만한 기업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실을 보면 얘도 여전히 관망으로 나오는데 이 관망으로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급등한 녀석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급등하고 쿨링다운 기간이 있는데 쿨링을 안 시키고 그냥 이틀 연속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크레도도 마찬가지고. 얘가 살짝만 쿨링했으면 이미 크레도나 아스테라랩스 둘 다 매수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쿨링을 안 하는 바람에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그 과도하게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하루에 막 60% 올랐다고 다음날 30% 떨어지면 60% 오른 게 신호가 나왔으니까 사면 다음날 20% 손절 이런 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는 쿨링다운 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 얘는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쿨링다운 되면 어차피 신호가 나올 거고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비싸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이지만 왜 추천하세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아스테라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만한 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실은 매수 매도 시스템상으로 보면 이때 나와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음, 그러니까 샀다 손절, 샀다 손절, 샀다 예, 손절. 예, 이 최소한 막아놨는데도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이때는 잘 판 거죠. 팔고 더 많이 빠졌으니까. 예, 빠졌는데 여기 올랐을 때 사실 시스템상으로는 여기서 지금 신호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쿨링다운 때문에 며칠 기다리면서 그냥 이제 AI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올라가 버린 반에 못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크레도보다도 하루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날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뭐 앞에 크레도도 그랬지만 아스타라도 참 반갑네요. 왜냐면 대표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저희 2025년 하반기 탑픽 고를 때 네네. 이제 제가 5종목 가지고 이제 지금 하반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님이 5종목 그 수치적 분석해 주신 다음에 한 종목씩 골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표님이 고르신 종목이 아스타라 랩스였죠. 네. 그리고 나서 뭐 김민진 대표님 그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죠. 왜냐면 아스트랄 가격 때 올랐어. 예, 100달러였는데 2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2025년 하반기에 최고의 그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근데 260 가다가 이번에 100까지 또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선정했을 때 가격으로 떨어졌다가 뭐 지금은 170이니까 뭐 바닥으로 계산하면 70%나 올라간 건데 사실 최고점이 260이었으니까 그거 계산하면 아직까지는 좀 한참 가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스테라에 투자를 뭐 하건 말건 그거 상관없이 이 종목은 좀 앞으로 잘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좀 가더라고요, 이런 종목은.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세 번째 종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피어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